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 한 구석에, 주방 찬장 안에, 혹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자식들이 쓰다 버리려는 것을 아까워서 챙겨온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직 쓸만한데, 새로 사려면 다 돈인데 내가 대충 쓰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자식 집에서 유행진한 옷가지나 이 빠진 그릇, 심지어 낡은 가전제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좋은 옷은 자식에게 먼저 입히며 정작 당신 자신은 다해진 양말을 끼워 신으며 버텨왔습니다. 자식들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며 그들이 내다 버리려는 고물조차 당신의 집으로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요. 헌신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식을 향한 그 눈물겨운 사랑과 아끼려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집안, 즉 봉갑은 자의 재물운을 뿌리째 말려버리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진 않으셨습니까? 나갈 돈은 태산인데 들어오는 돈은 쥐꼬리만 해서 매일 밤자리에 누워 한숨만 푹푹 내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일이 꼬이고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슴에 피멍이 들고 계실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난은 결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빚더미에 앉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죽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풍수학에서 집은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기운을 담는 신성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맑은 그릇에 다른 공간에서 수명을 다하고 버려질 뻔한 사기쓰기와 탁기독해를 가득 품은 물건들을 들이는 순간 집안의 운세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 자식 집에서 묻어온 낡고 병든 에너지가 본가의 재물 구멍을 무참히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모른 채 그저 아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지만 가문을 망조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을 올가매고 있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가장 확실하고 단호한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자식의 앞길이 꽉 막혀 있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은 우연히 당신의 화면에 뜬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원을 바랐던 당신의 무의식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 우주를 움직여 이 영상을 당신 앞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마우스 클릭 한 번이 아닙니다. 낡고 병든 가난의 기운을 씻어내고 새롭고 풍요로운 우주의 에너지를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영적 결단이자 공덕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행동이 머지않아 거대한 재물의 폭포수가 되어 당신의 집안으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와 같은 뼈 있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형태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 진짜는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운이다. 사물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나 사람의 손때가 묻고 미련이 남은 물건에는 그 사람의 업역과 탁한 기운이 고스란히 깃드는 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냉장고, 밥그릇 옷가지들은 단순한 플라스틱이나 쇠붙이, 천조각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임양오싱의 깊은 철학에서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은
각자의 고유한 파동과 주파수를 뿜어내는 에너지의 응집체입니다. 마르종 트리, 마르추, 하신, 동, 쇠, 송, 동, 가상, 샹잉, 덩치, 샹초. 즉 같은 소리끼리 메아리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절대 법칙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집을 이 오행의 이치로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자식들이 독립하여 새롭게 꾸린 집을 우리는 분가분자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지키고 계신 집을 그 뿌리가 되는 본가분자라고 부릅니다. 오행으로 치면 여러분의 집인 본가는 만물을 품고 길러내는 거대한 대지, 즉 토도의 굳건한 기운을 지녀야만 합니다. 반면 자식들은 그 든든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라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나무, 즉 목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단단해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 본가의 기운이 맑고 재물운이 넘쳐야 자식들의 앞길도 시원하게 뚫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내려온 가문 번영의 절대적인 풍수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쓰다가 고장난 물건, 유행이 지나버리려는 옷, 귀퉁이가 깨진 그릇들을 본가로 주워드릴 때 그 물건 안에는 과연 어떤 기운이 담겨 있을까요? 거기에는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 일이 풀리지 않아 내쉬었던 한숨, 부부싸움의 도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물건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해 뿜어내는 사기스이, 금유기왕 와부기조지, 악한 기운과 진득하게 늘어붙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에 기혈이 흐르는 길을 경락긴럭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락의 죽은 피, 즉 어혈이 쌓이면 기가 막혀 중풍이 오고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집에서 묻어온 이 흉흉한 고물들이 현관문을 넘어오는 순간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생기성희의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검고 끈적한 탁기가 여러분 집안의 숨통을 꽉 조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쓰레기와 썩은 이파리를 땅으로 쏟아부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은 생명을 품어야 할 토도의 기운이 맹독을 품은 독극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기맥힘하게 단절이자 재관좌이관의 파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살림미천을 아껴주겠다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 물건들을 가져왔겠지만 우주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자식의 흉은쇼음과 가난의 업보를 부모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참혹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본가의 기운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 악영향이 결국 다시 자식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위에 서 있는 나무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독한 가난과 빚의 늪에서 빠져나와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비뚤어진 미련과 아깝다는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공간을 맑게 비워내는 아주 작은 결단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썩은 물을 퍼내지 않고서는 결코 새롭고 맑은 재물의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에서는 실제로 이 끔찍한 풍수적 실수를 저질러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안타까운 사연과 반대로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끊어내어 기적처럼 빚을 청산한 놀라운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풍수의 무서운 힘을 머리로는 이해하시겠지만 설마 낡은 물건 하나 가져왔다고 집안이 망하겠어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두 가정에 소름 끼치게 대조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아니란 생각이 산산조각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해 파국을 맞은 충청도의 최보살님 가명. 62세 사연입니다. 최보살님은 평생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서울로 분가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전세금을 보태줄 만큼 헌신적이셨죠. 문제는 작년 봄 아들 내외가 평수를 넓혀 이사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새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버리려던 10년 된 양문형 냉장고와 낡은 소파, 그리고 귀퉁이가 살짝 이가 나간 명품 그릇 세트를 보더니 최보살님의 아깝다는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어차피 버릴 거면 내가 쓰마. 이 비싼 걸 왜 버리니? 아들 내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보살님은 용달차까지 불러 그 짐들을 바리바리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마치 각본이라도 짜인 듯 정확히 3달 뒤부터 휘몰아쳤습니다. 멀쩡하던 최보살님의 몸에 원인 모를 염증이 퍼지며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관절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밤잠을 설쳤죠. 설상가상으로 잘 나가던 아들의 사업체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억대의 위약금 소송까지 휘말리며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보살님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치느냐고 말이죠. 그 집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선 아들의 낡은 소파와 부엌을 꽉 채운 고장난 냉장고가 뿜어내는 지독한 음기이미와 파제퍼자의 재물이 깨짐의 기운이 집안의 생기를 완전히 질식시켜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쓰다 버린, 이미 죽어버린 기운의 파편들이 본가의 재물줄을 끊어놓은 끔찍한 대가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 단호한 결단으로 기적을 끌어당긴 경상도 박거사님 가명 58세의 사례를 보십시오. 박거사님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낡은 빌라에서 근근히 버티며 극한의 가난과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던 중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딸이 낡은 컴퓨터와 입지 않는 옷가지들을 박스채로 고향집으로 보내왔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 같았으면 우리 딸 채취가 묻어 있으니 하며 장롱 깊숙이 보관했겠죠. 하지만 박거사님은 달랐습니다. 당시 우연히 제 풍수 강연을 들었던 그는 가난의 기운을 끊어내려면 집안을 비우는 것이 먼저라는 뼈아픈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딸이 보낸 물건 단 하나도 집안에 들이지 않고 그날 밤으로 전부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나아가 집안에 있던 자신의 낡은 물건들까지 미련 없이 싹 다 갖다 버리며 집안을 텅 비우다시피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9일 뒤 소름 돋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알아누웠던 박거사님의 극심한 무릎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만년 적자를 내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면서 딸이 핵심 인력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연봉이 수직 상승한 것은 물론 거액의 성과급까지 받게 된 딸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남은 빚을 전부 청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박거사님이 죽은 기운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집안의 에너지 공간을 맑게 비워냈기 때문에 우주가 그 빈자리에 새롭고 강력한 생기성의와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본가의 기운이 뚫리니 자식의 막혔던 울로까지 함께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보살님처럼 미련을 끌어안고 함께 파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거사님처럼 과감히 비워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순서에서는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내다버려야 할 자식 집에서 가져온 최악의 물건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숨어서 조용히 재물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그 흉악한 물건들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물건 중 단 하나라도 자식 집에서 챙겨온 것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당장 집 밖으로 내다버리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첫째, 자식들이 쓰다 버린 냄비, 프라이팬이 빠진 그릇입니다. 식록의 파괴. 예로부터 풍수에서 주방은 집안의 재물과 가족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음식을 담고 조리하는 그릇과 냄비는 사람의 명주를 이어주는 식록, 식두록, 즉 하늘이 내린 밥그릇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버리려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귀퉁이가 살짝 깨진 사발을 아직 쓸만하다며 본가 주방에 들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자식의 가세가 기울어 찌그러진 밥그릇을 부모인 당신이 고스란히 물려받아 가난을 대물림하겠다는 끔찍한 주술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불을 다루는 냄비나 팬에 찌든 타버린 자국과 기름때는 강한 화기호애가 탁하게 변질된 최악의 흉기존이입니다. 이것이 본가 주방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 집안의 금전운은 잿더미처럼 타서 날아가 버립니다. 당장 주방 찬장을 열고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으십시오. 둘째, 자식이 입다가 작아지거나 유행지나 버린 옷가지와 침구류입니다. 음기와 질병의 씨앗. 우리 딸이 비싸게 주고 산 메이크옷인데 이불이 아직 새 것 같은데 하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옷과 이불은 사람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물건으로 그 사람의 체취와 땀, 피부 각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느꼈던 피로,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의 에너지 파동과 가장 짙게 배어있는 영적인 스펀지와 같습니다. 자식이 밖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뿜어낸 스트레스와 탁한 기운이 잔뜩 묻은 옷을 부모의 장롱에 걸어두는 순간 그 탁기는 음기인해로 변해 집안 전체를 습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밤에 가위가 눌리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는다면 10중 8구 자식의 헌옷이 뿜어내는 사기스에 때문입니다. 남의 몸에서 빠져나온 병든 허물은 즉시 불태우거나 의류 수거함에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셋째, 수명이 다 있거나 고장나서 방치된 낡은 가전제품입니다. 기맥 차단, 선풍기 믹서기, 구형 텔레비전, 낡은 스마트폰 고쳐 쓴다고 가져왔지만 결국 한 구석에 먼지만 쌓여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전자제품은 기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동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채 방치되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흡수해버리는 거대한 블랙홀로 돌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의 교란이 발생하여 집안의 정상적인 기의 흐름을 뚝뚝 끊어버립니다. 마치 혈관 한가운데 혈전 피떡이 꽉 막혀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이런 고철덩어리들이 집안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아무리 명당 자리에 집을 짓고 아무리 비싼 부적을 갖다 붙여도 돈맥은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고철덩어리 무덤에서 가난을 파먹고 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집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봤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독이 든 항아리에 아무리 감로수를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단번에 씻어내고 흉한 기운을 완전히 끊어내어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밑 빠진 독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넘쳐 흐르는 재물을 담을 튼튼한 금고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바로 다음 순서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식 집에서 가져온 그 흉한 고물들을 버리기로 독하게 결심하셨다면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단순히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고 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건에 단단히 엉겨붙어 있는 타키도케와 사기스히의 영적 끈끈이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의 에너지를 빌리는 올바른 풍수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을 풍수비학에서는 단사리, 쥔설이, 정화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단 뒤인 볼을 사서 떠날 일이, 즉 악연을 끊고 미련을 버리며 낡은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단언컨대 내일 당장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집안의 공기 무게부터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치밀한 4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의 매개체인 천일염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의 맑은 기운과 태양의 불기운을 동시에 먹으면 나쁜 귀신을 쫓고 부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양기영해의 결정체입니다. 버리기로 결심한 냄비, 그릇옷까지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현관문 앞에 한 대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한 줌의 굵은 소금을 손에 쥐고 그 물건들 위로 골고루 흩뿌려 주십시오. 이때 하얀 소금 알갱이가 물건 깊숙이 스며든 자식들의 묵은 스트레스, 실패의 파동, 그리고 가난의 씨앗을 무섭게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강렬하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탔기를 흠뻑 머금도록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둘째, 물건을 버리는 시간은 반드시 오시우시를 지켜야 합니다. 풍수에서 시간은 곧 기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내다 버려야 할 정확한 시간은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바로 오십니다. 하루 중 태양의 양기양해가 가장 극에 달하여 대지를 펄펄 끓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완전히 태워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력한 태양의 불기운을 빌려야만 합니다. 만약 해가 져버린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이 물건들을 몰래 내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음기와 사물이 가진 음기가 결합하여 흉한 기운이 증폭되고 그 아군이 여러분의 발길을 따라 집안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당당하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셋째, 문을 나설 때의 방향과 마음가짐입니다. 소금을 뿌린 물건들을 봉투에 담아 현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시선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나 태양이 가장 높이 머무는 남쪽을 향해야 합니다. 동쪽과 남쪽은 생명력과 재물운이 힘차게 시작되는 폭발적인 방입니다. 쓰레기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물건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아, 저 냄비 손잡이만 고치면 쓸 수 있었는데 저 옷 우리 딸이 참 예쁘게 입었던 건데,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아쉬움이 단 1초라도 스치는 순간 싹둑 끊어졌던 가난의 사슬이 다시 뱀처럼 여러분의 발목을 따리 틀며 휘감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가난과 빚의 덩어리를 우주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는 중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앞만 보고 걸으십시오.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한 무의식 발화주문입니다. 물건을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함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호한 목소리로 다음의 주문을 정확히 3번 되뇌십시오. 우주의 철학에서 숫자 3은 완성과 창조,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완벽한 비밀 암호입니다. 과거의 낡은 짐은 모두 내려놓았다.
내 공간은 맑게 비워졌고 지금 이 순간부터 거대한 재물의 폭포수가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 짧고 강력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리에 수십 년간 밝혀있던 빈곤의 회로를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파동을 뒤흔들어 여러분의 주파수를 억만장자의 주파수로 완벽하게 재조정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올감했던 그 무거운 희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풍요롭고 굳건하게 서야 자식의 인생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 단사리 정화 의식을 마치고 텅 빈 현관문을 다시 여는 순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해방감과 함께 전에 없던 맑고 상쾌한 바람이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도는 것을 온몸의 세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꽉 막혀있던 본가의 숨통이 마침내 트이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벼락 같은 금전운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우주의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